자, 이제 4페이지 볼게요. 4페이지. 4페이지는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 중에서 우리 아까 했던 거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개념 한 거고, 그 내용 중에서 제일 복잡한 게 무슨 계획이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 내용 중에 용계, 기도, 지입하는 건데, 일단 기반시설 관련돼서 시험에 나오면 요 개정된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및 건설 기기 검사 시설로 써 있죠.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로 바뀐 거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지. 거기 맨 위에 요 자동차 및 건설 기기 검사 시설을 지우고 이걸로 바꿔 놓으세요.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로. 용어가 바뀐 거지 뭐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그럼 일단 이 시설 중에서 연결해서 일단 나오는 거는 제가 체크 하나 해드릴 테니까 요거부터 하세요.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시설 중에서 요 방제시설하고 보건위생이 제일 잘 나와요. 세 개가. 요거 세 개 묶어놓고. 일단은 교통시설은 틀릴 사람이 없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이거 누가 틀리겠어. 근데 조심할 게 이 주차장하고 사이에다가 폐차장 집어넣으면은 느낌이 좀 약간 비슷해요. 근데 폐차장이 어디 있냐면 환경기초시설에 여기 폐차장 있죠. 폐차장 이거 조심하세요.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라 무슨 시설이다? 환경기초시설이에요.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 이거 약간 원래대로 복원하는 시설이라서 여기 새로 들어간 게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이라고 요 폐차장은 좀 조심하시면 돼.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이 느낌이 얘랑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자주 가자고 그랬어요? 가지 말자. 아프면 가는데 어디지? 종합의료시설. 갔다가 암인 줄 알고 깜짝 놀라 자빠져 죽었어. 어디로 가야 돼? 장사시설. 저 같은 애는 여기 가면 돼진 줄 알고 훅 찌른다고 그랬죠. 어디? 도축장. 그래서 요거는 가지 말자 해서 세 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돼. 하나 더 있어요. 요 방제시설하고 하천, 유수지, 저수지 할 때 재해 막기 위해서 하천, 유수지 만들어 놓은 거는 홍수 피해라든지 또 가뭄의 피해를 막기 위한 거라서 요거를 좀 잘 내요. 나머지는 방화, 방풍, 방수, 서방, 방전 틀릴 일이 없어. 방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를요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 살짝 여기다 집어. 하수도 옆에. 그럼 왠지 유수지랑 하수도랑 뭐 연결이 되는 것 느낌이 들고 하니까 자꾸 출제진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거지. 헷갈리라고. 그리고 이제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도 애들 관련된 거 좋은 것들 모아놨는데 그 중에 학교가 여기 있다라는 건데 옛날에 운동장에 있다가 삭제됐어요. 그리고 유통공급 시설 중에 유통업무 설비 쭉 가다 보면 여기 공동구라고 있다. 공동구는 단독 문제로도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공동구만 별도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하면 넓다예요, 좁다요? 넓다. 광장 넓다, 공원 넓다, 유원지 넓다, 뭐 학교 넓다. 예, 그래. 유원지 넓다, 공공원지 넓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에서는 요거 하나, 바뀐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무슨 시설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기반시설. 얘네들 중에 세 놈만 세분이 돼요. 그래서 도자광이라고 해서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세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요 교통광장을 자동차 정류장에다 살짝 놓고 시험에 냈었던 거지.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아실 건데 일단 다음 기반시설 중에서 세분이 되는 걸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라 그러면 도자광 하나 골라야 돼.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그럼 얘네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이 도시군계획을 짰어요. 그럼 결정이 되는 순간 이름이 뭐로 바뀌고? 도시군계획 시설. 근데 얘가 두 개 이상에 걸치거나 이용하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광역시설로 바뀌어요. 근데 광역시설은 도시공계 시설 설치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공계 시설. 근데 결정이 됐으면 설치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방권자잖아. 이방권자가 하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돈 끌어다가 모아야 돼. 시 예산을 3년 안에 할 것들하고 3년 후에 할 것들을 나눠야 되니까 돈개별 집행계획 짜요. 돈개별 쪽팔리니까 뭐라고? 단계별.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짜는데 3년 안에 할 거를 몇 단계? 1단계. 3년 후에 할 거를 2단계. 그래서 얘는 수립해서 야, 너 몇 단계야? 라고 뭐만 하면 끝나요? 공고. 수립과 공고뿐인데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순서대로 제일 먼저 시행자가 짜야 되는 계획이 뭐예요? 시시계획. 인가하면 착공해서 나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 준공검사. 그러고 나서 공공위서 귀속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요 놈이에요. 요 놈. 별표 5개 넣으세요. 별표 5개. 단계별 집행계획은 그냥 1단계, 2단계, 3년 안에 할 거, 후에 할 거 구분한다면 아시면 되는데
이 시행자는 이 시행자 보호규정이 제일 잘 나와요. 별이 5개 써 있잖아요. 이거 돌침대라고 써놨어요. 돌침대. 자, 원칙은 누가 시행자냐? 도시군관리계획 뭐 했던 사람? 입안했던 사람. 그래서 입안권자가 원칙적인 시행자인데 예외 국장도지사나 지정받은 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도 시행을 할 수 있대. 근데 민간이 시행하려면 수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시행을 하려면 LH라든지 국가 등은 상관이 없지만 민간은 면적 3분의 1을 뭐 해야 돼? 소유. 총수 얼마? 2분의 1. 이게 이제 개발법 가서 민간 시행자가 수용하기 위한 동의권하고 똑같은 동의권이에요. 그리고 국토개법에서도 시험에 나오고 개발법에도 나와서 여기다가 지정받은 자는 수용 이렇게 써놓고 면적 얼마? 3분의 2. 예, 그래서 소유. 총수는 얼마? 2분의 1. 이거는 민간 지정받은 자만 동의하더라. 이거 하나 체크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너무 길면 나눠서 하는 걸 무슨 시행이라고 그러죠? 분할 시행. 그래서 분할 시행하면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까지만. 됐고. 그 다음에 시행자 보호규정. 시행자 보호규정. 확대해볼까? 자, 시행자 보호규정 중에서 일단 토지 등을 사용 수용할 때 이 시행자는 도시공개 시설 사업에 필요한 물건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데 수용에 관한 일반법 이름이 뭐였고? 공치법. 공치법에서 뭐 받으셔야 되지만 공익사업 인정 받으셔야 되지만 얘는 뭐 받은 때 받은 걸 아까 본다고 했죠? 실시계 인가. 그리고 개발법은 토지. 진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야.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인가 받은 때. 국민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그래서 얘는 여기 써 있어요. 기억에. 실시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간주된다. 재결정 기간은 전부 다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업시행 기간까지. 그리고 인접한 땅은 이 수용하다 보면 인접한 땅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접한 땅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공원부지로 결정이 됐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 땅을 인접지라고 하고 수용되고 남은 땅을 잔여지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일시적으로 사업하다 보면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사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둘 다 사용 가능해. 얘도 사용 가능하고 얘 사용 가능한데 얘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택지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얘는 수용 청구하면 수용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이건 수용 청구 가능해요. 근데 얘는 절대 뭐 할 일이 없어요. 수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인접지는 뭐는 돼도 사용. 그래서 여기 인접한 땅 일시 사용되는데 수용은 안 되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인접한 토지 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 건축물 소유권 외의 권리 전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안에 국유지가 있었어요. 공유지가 있었어. 물론 A 땅, B 땅, 사유지도 있었겠지. 근데 갑이란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 시행자 너를 위해서 내가 이 국공유지 처분하는 거를 제한해 놓겠다 이 뜻이에요. 이거 만약에 을한테 처분을 해버리면 얘가 나중에 이 협의 취득하면 될 거를 을을 찾아가서 다시 뭘 해야 돼요? 수용을 밟아야 되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분된다, 처분 제한된다. 제한된다. 제한되는데 혹시라도 처분했다면 당연히 그 계획은 당연히 뭐예요? 무효. 당연히 뭐다? 무효. 근데 이걸 취소라고 시험에 냈기 때문에 현관펜 해놓으세요. 여기. 국공유지 처분 제한인데 위반 시 당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 그리고 관계서류 무상열람이라는 건 소유자가 누군지 아닌지 확인할 때마다 등기부 등본 첨부한 거 뜯어볼 때 돈 내고 하는 거 아니라 무상으로 뭐 할 수 있다? 열람. 그리고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걸 타인 토지 뭐라고 그러죠? 출입. 가능하고 아까 너무 크면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할 시행 가능하다 해서 그 표에서 제가 볼 때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시행자 보호 규정이 제일 잘 나온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지구 단위 계획 나올 건데 이 지구 단위 계획. 일단 지구 단위 계획 하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거 구역 지정되고 나서 몇 년 안에 계획 짜라고 그랬지? 3년. 근데 얘 지정되면 뭐가 좋은 건데 야 내가 너 인센티브 줄 테니까 내 말만 잘 들어라. 건폐율은 최대 1.5배, 용적률은 2배. 그럼 건폐율은 몇 프로라는 얘기죠?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해주겠다. 대신에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거냐? 도시 지역에서는 임의적 지정 대상하고 필수적 지정 대상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도시 지역 외일 때는
일반적으로 개발할 땅이 딱 세 군데밖에 없어. 관농자 중에 개발할 가능한 땅이 무슨 관리? 관리지역 중에 무슨 관리? 계획관리. 그게 50% 이상으로 나머지는 생산관리거나 보존관리면 지정 가능하고, 용도지구 중에 개발할 땅이 개발진흥지구예요.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도 지정할 수 있고, 개발할 땅이라.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시켜버리고 대체하려고 할 때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큰 세 가지가 지정 가능한데, 이 세 가지 중에 요건이 시험 문제 나면 틀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요거 나오면 틀이라는 문제고, 얘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 거야. 얘는 몇 번 읽어두는 거고, 얘는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일단 임의적하고 필수적하고 무슨 차이점이냐? 임의적은 지정하여야 한다요, 지정할 수 있다요? 개발할 땅들 다 모아놨어요. 용도지구, 개발구역, 정비구역, 특수개발지구, 산업단지, 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특구. 여기 제일 중요한 거, 개시도공원에서 뭐 될 때?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못하는데 뭐가 되면, 해제되면 이 개발할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가화가 뭐 되면 해제, 그리고 공원이 뭐 될 때 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될 때는 지정할 수 있다. 녹지는 지정이 안 되는데 뭐로 바뀌면? 주상공. 녹지가 주상공 바뀌면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규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지정 가능한데, 용산이라고 그래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모든 걸 복합으로 하겠다 이렇게 개발할 때 지정할 수 있고, 유휴토지라는 건 뭐 미군 기지라든지 교도소가 딴 데로 가버리면 유휴토지 나오죠. 그런 지역 개발할 때 난개발 막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시범도시라든지 앞으로 뭐 할 땅이면 다 개발할 땅이면 전부 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임의적 지정 대상인데, 걔네 중에서 반드시 지정해라 뺀 거죠. 그래서 정택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10살.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내는 게, 정택이 잘 낼 것 같아요? 10살 잘 낼 것 같아요? 정택이 잘 내요. 개택이라고 자꾸 내요. 개발구역이 아니라 무슨 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인데 대택이라도 돼요. 대지조성 사업지구 아니에요. 그래서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10년이지 지정되고 10년이 아닙니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정태기가 커서 이제 시집갈 때가 됐어. 몇 살 되면? 30살. 30만 이상이 이제 이혼할 때 되면은 이제 다시 좀 뭔가 정비해야 되잖아. 그 이혼하는 걸 해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공,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아니에요.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이 뭐 될 때? 해제. 그럼 여기서 뭐가 안 내려왔는지 보세요.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구역 안 내려왔죠. 무슨 차이점이냐면, 50만의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되면 지정 하회한다잖아. 그럼 20만의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되면 지정 할 수 있다야. 그럼 50만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지정 할 수 있다예요. 여기 없잖아. 말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50만이 해제되든 100만이 해제되든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나중에 하면 그게 헷갈려서 시가와 공원 밑에다가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이 없다 이렇게 써놔야 머릿속에 오래 가요. 내가 안 써줘도 되죠? 개발제한구역하고 뭔 없어요? 도시제한공원 없어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 30만 이상인데 주상공으로 바뀌면 난개발 가능성이 너무 크다.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확대해놨어요. 안 보일 것 같아서. 일단은 크게 나누면 임의적 지정과 필수적 지정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개발할 땅인데 조심할 게, 아까 개시도공원 해제, 녹지주상공인데 얘가 내려올 때 누가 안 내려왔다 이거예요. 30만 이상의 도시제한공구역은 없어요. 시가와 공원이 뭐 될 때? 해제. 녹지가 뭐로? 주상공. 그리고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땅은 딱 세 놈인데, 계획관리가 50% 이상으로 나머지가 생산관리거나 보존관리면 되는데, 도시 바깥은 난개발이 항상 뭐가 부족해서? 기반시설 부족해요. 그러니까 크게 개발해야 돼요? 작게 개발해야 돼? 크게 개발해야 되니까 최소 면적을 30만 이상 갖고 와라. 그래서 아파트 연립 지려면 얼마 이상? 30만. 근데 그게 아니면 기타는 공장이나 창고니까 3만이면 된다. 그래서 면적이, 야, 아파트 연립 얼마 이상 갖고 와? 30만. 기타는 그냥 3만 이상 갖고 오면 되는데, 요 30만 이상을 갖고 올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개발이 안 돼요. 그럼 니네는 각각 10만으로 다 합쳐서 얼마만 갖고 와? 30만. 그래서 각각은 10만인데 다 더한 총 면적이 얼마로? 30만 이상으로 도로로 연결이 되면 제가 해주겠다. 게다가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면서 주변 환경 훼손 우려가 없으면 진짜 해줄 건데, 문제가 아까 얼마 갖고 오라고? 근데 이미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럼 굳이 30만 갖고 올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초등학교가 있든지 자연보존구역은 워낙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자연보존 얼마만 갖고 와도 돼? 10만. 그래서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면적 기준이 나오면 제가 아까 면적 기준 중에 5개 잘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구 단위기는 따로 한다고 그랬죠. 안 보이지? 예. 아파트 연리 얼마 갖고 오라고요? 괜찮아. 나 보고 틀리면 어때? 나만 틀린 거 알지? 다른 사람들 몰라요. 괜찮아요. 예. 내가 뭐라 안 할게. 틀렸어? 뭐 이러지 않으니까. 아파트 연리 얼마 갖고 오라고요? 30만. 기타는 3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 얘네들 열받았어. 우리는 돈이 없어 못 사요. 그러면 각각 얼마? 다 더해서. 도로 연결이 되면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초등학교가 있거나 자연보전 권역이면 30만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 아니면 얼마면 돼? 10만.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후레자식 초자습이라고 했잖아요. 예. 됐고 그 다음에 요 개발진흥지구는 위치 요건이 들어가는데 주거개발하고 복합개발하고 특정개발은 주거는 아파트, 복합개발인데 주거기능 아파트. 아파트 지려면 도시 바깥에 유일하게 도시로 바뀔 수 있는 딱 하나야. 계획관리.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해야 돼요. 그리고 산복이라고 그랬죠. 우리 산복이 형님 집에 계세요? 계생농.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위치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산업유통이면은 이게 뭐예요? 창고예요. 산업유통이면은 창고하고 공장인데 창고 공장을 어디는 못 지냐면 자연환경은 못 해요. 그럼 자연환경 빠져야죠. 자연환경하고 거의 똑같은 게 보존관리잖아. 보존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생농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단지는 어디든 상관없다. 도시지역 외에 어디든 상관없어요. 라고 해서 요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 그래서 그거 기억해두고 밑에 도시개발사업 한번 볼까? 자,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 할 때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방식이 3방식이지 사업이 3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라는 뜻이고 얘는 사업이 3가지인 거야. 헷갈려 하시더라고. 얘는 사업 방식이 3가지인데 그 개발구역을 이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권자 중에서 국장만 지정하는 사유를 단독으로 내니까 국장만 하는 사유, 국중공들전 5개는 외워두고 이 사람들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이게 100만 이상일 때는 시도가 그냥 막 지정하면 안 되고 국장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대도시 그러면 인구 얼마? 50만 이상. 그래서 앞으로 대장 그러면은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일반 시장 군수는 없죠. 그럼 시장 군수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구한테 요청해야겠네? 시도의사한테. 그래서 다음 중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하면 맨날 답이 시장 군수가 답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그럼 답이 뭐예요? 시장 군수. 하나 더. 그리고 국토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국, 중, 공, 둘, 천인데 일단 국가가 사업을 할 때 중앙행정기관장 요청할 때 그리고 공공기관장하고 정출장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란 말 써요. 행정청이 행정청한테 할 때는 요청, 비행정청이 행정청한테 할 때는 제한이에요. 그래서 면적이 크게 개발해라 해서 30만 이상으로 제한할 때 둘 이상의 시도 걸쳤는데 대도시 걸쳐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천재지변일 때는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국장. 그리고 이 정비사업은 3가지가 있는데 정비사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짜야 돼요? 기본계획이 나와야 예정구역에서 무슨 계획을 짜서? 정비계획 짜서 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죠. 지정이 되면 극히 열악해요. 그러면 주거환경. 열악하면 기반, 정비기반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면. 그럼 3가지 사업 시행자가 나오고 시행 방식이 나오는 거지. 시행 방식, 3방식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은 1가지밖에 없는데 방식이 3개인 거고 정비사업은 3가지 사업이 있는데 방식이 나눠지는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개념 안 잡히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가시면 용도지역. 지겨운 거죠 이거? 지겨운 건데 지겨운 뭐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사용도, 구개지역, 총 21개 용도로 세분해놨는데 여기다 뭘 해놨냐가 중요한 거예요. 건축물의 규모 제한 해놨고 높이 제한 해놨고 그리고 건축 제한 해놨어요. 단독주택은 이 땅에선 하지마. 아파트는 이 땅에선 하지마. 이걸 건축 제한이라고 그래요. 지을 수 있어도 규모 제한 해놨어. 이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도관농자, 주상국록, 전일준, 중일육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1, 2, 1, 2, 3인데 얘 전용하고 일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조용해야 돼. 그래서 양호해요, 편리해? 양호가 나오고 얘는
가까운 데 있어. 상업적 가까운 데 있어 뭐? 편리. 이거 바꿔서 내거나 아니면 이 정의랑 이 정의를 바꿔서 내는 거지 뭐. 그래서 전형은 주택 위주로 절하니까 단독 아니면 공동이겠죠. 그래서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 위주로. 근데 1, 2, 3종은 높이로 나눴기 때문에 저층, 중층, 중고층인데 저층은 몇 층 이하를 말하는 거지? 4층 이하. 중층은 보통 7에서 12층 사이인데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질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 제일 좋아하냐면 3종 일반 좋아해요. 근데 1종 일반은 몇 층 이하라서 아파트 못 짓고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이라 아파트 못 짓는 거라 우리가 아파트 못 짓는 거 어디예요? 그러면 아파트 안 되는 거. 아파트가 안 되는 거는 유, 전, 일, 녹, 관, 농, 자, 플러스 1, 플러스 1 할 때 1종 뭐예요? 전용주거랑 1종? 일반적으로 이 두 놈이 안 돼서 2나 3이 답이다 그랬었는데 괜찮아. 2종이나 3종은 된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는데 1종 전용하고 1종 일반이 안 된다 아파트. 그리고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리고 녹관농장 안 되는데 관리 중에 아까 무슨 관리 있었죠? 계획관리. 계획관리가 지구당이 묶이면 이거 아파트 돼요. 용도지 바꿔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상업하고 요 전용공업은 여기는 시끄러워서 주택이 안 되고 전용공업은 공익성 공업이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안 되는 거 두 군데. 근데 전용공업, 일반공업의 차이점은 뭐냐? 이건 공해가 나오는 거, 공해 안 나오는 거. 다른 기능 넣은 거, 중공업은. 그리고 개발하지 마, 약간 유보한 거, 제한적 개발 허용하는 거, 자연녹지고. 얘는 자연환경으로 정하기 애매할 때 나온 게 보존관리. 농림으로, 농산물, 임산물 생산 지역이니까 무슨 관리? 생산관리. 도시로 편입 예상되는데 제한적 개발 허용하는 땅, 계획관리. 그래서 현재 21개 용도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농사만 지세요가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은 주로 어디가 있어요? 농림지역에. 그래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 중에 보존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대부분 다 뭘로 돼 있어요? 보존산지. 그래서 보존산지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 관리지역에다가 여기다가 농업을 진흥하겠다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정했어. 이 농업진흥지역은 관리지역에 있는 게 맞아요? 저기 있으면 안 돼? 저기 있으면 안 되죠. 도시로 갈 생각이 없는 애잖아요. 그럼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원래 어딘데?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보내려면 다시 도시공간에 짜려면 5년 기다려야 돼요. 타당성 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아까우니까 어느 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무슨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특례. 그런 거예요. 근데 일단 보존산지 정했어요. 보존산지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얘는 이거 지정되는 순간 뭐 아니면 뭘로? 농림지역 또는 뭘로? 자연환경. 뭘로 해줘야겠네?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이래야 돼요. 여기서 시험에서 나오는 건 주로 어느 지역 안에? 시험장 이건 빼고 내요. 시험에. 그러니까 어느 지역 안에서가 제일 중요한 단어? 관리지역 안에서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됐고 이거 뒤에 시크릿 자료에 있을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넣을 때 그 용도지역 정의는 일단 한 번은 꼭 읽어야 되는 게 시험법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은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제한 물어보는 거는 국토기획법 시행령에 있지만 개별법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건 이제 문제풀이하면서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정특례라는 거 한 개, 결정고시 특례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하자. 용도지역 정의는 아까 했고 자 건폐율 용적률 할 때 건폐율부터 한번 해볼게요. 건폐율부터 순서대로 하는 거야. 건폐율 5, 5, 6, 6, 5, 7, 9, 8, 8, 7 공업은 다 얼마? 70. 이하는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다시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 안 됐죠? 100부터 얼마씩 더하면 되지? 50,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글자 500 1500에서 200씩 마이너스예요. 1500, 1300, 1100, 900 300에서 50씩 더하면 되니까 300, 350, 400 이하 다 80인데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만 몇이다? 100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서 100을 4개 써놓고 아닌 걸 찾아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건폐율 용적률을 이거 안 상태에서 여기다가 뭘 질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틀이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걸 다 외우려고 그러면
교과서 12페이지를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 맞추라고 되는 거예요? 틀려야 되는 거예요? 틀려주세요. 틀려주시고 상식선에서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정도만 보고 하셔도 돼. 중요한 건 요 놈이에요. 원래는 용도지역 정하려면 무슨 계획 짜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거쳐야 되는데 하나는 지정된 거로 본다, 또 하나는 결정고시로 본다라는 특례를 두 개로 나눴단 말이에요. 나눴어. 왜 나눴냐면 얘 같은 경우는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하고 매립을 했을 당시에 이웃한 지역을 봤더니 매립 목적이 얘는 같았고 신도시로 같았고 얘는 다르고 얘는 두 개에 걸쳤어요. 그럼 시간이 아까운 놈은 요 놈이죠. 그럼 매립 준공 인가 난 날 이웃한 지역으로 뭐 된 걸로? 지정된 걸로 뭐 하는 거예요? 간주해요. 근데 사람들 모르니까 뭔 해야겠네? 고시. 그래서 얘는 지정 특례고 고시해야 된다. 근데 결정고시 특례는 두 개인데 방금 전에 아까 어느 지역 안에다가 농업지능적 지정하면 뭐를 본다고 그랬어요? 농림. 보존산지는 두 군데 있어서 어디? 농림 또는 자연환경. 하나 더. 어항택상전은 무조건 도시 성격 있는 애들인데 요 1번하고 2번은 꼭 찾아야 될 단어가 이 도시 연접이라는 단어 나와야 되고 산업단지 4개 중에 농공단지는 빼고 전원개발 중에 수력발전은 댐이라 자연환경이에요. 그리고 송변전 설비는 설비일 뿐이지 도시는 아니잖아. 그래서 얘네는 빼고 전부 다 지정되는 순간 무슨 지역으로 봐버린다? 도시역. 결정고시로 본다. 그래서 얘 나오면 틀리라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 되거든요. 문제만 딱 보면 분명히 들었어. 근데 문제가 안 익혀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 풀면서 외워지는 거예요. 컴퓨터 염전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용도지구 봐볼게요. 용도지구. 그 용도지구 거기 총 9개 있는데 9개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세분되는 거 단어는 기억해야죠. 세분해야 될 단어인데 고도지구는 옛날에 세분됐다가 지금 세분 안 되면서 최고 제한만 했어요? 최저 제한만 했어요? 이거 최저로 시험에 낼 거야. 나중에. 최저 높이라고 내면 틀린 거예요. 무슨 높이만? 최고 높이. 그래서 세분 안 된다. 그리고 보호지구는 역, 중, 생. 요거는 단어 자체를 시험에 아예 내니까 단어 자체를 기억하라고 써놓은 거고. 그리고 방화지구는 세분이 안 돼요. 방화지구는 세분이 안 되는데 우리 조례에서 세분할 수 있는 지구가 하나 있어요. 조례에서 세분하는 게 경중특인데 여기 옆에 중요시설물 하나 써주세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래서 경관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기존에 있던 용도지구를 조례상에서는 세분할 수 있는 걸 골라라 그러면 경관, 특정용도 제한, 그 다음에 뭐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야. 리모델링 할 때 완화되는 지구가 있는데 이 리모델링이 뭐 할 거냐면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고도지구가 있었고 여기 경관지구가 있어. 최고 높이 여기까지 4층 이하까지 지어라 이렇게 놨는데 만약에 리모델링 하려면 뜯어 고치는 대손하거나 위로 옆으로 증축해야 되는데 증축하려고 그랬더니 고도지구 있으면 이거 리모델링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리모델링 하려면 고도지구 행위자 뭐 해줘야 돼? 완화해줘야 되고 경관지구 행위자도 완화해줘야지 얘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리모델링 할 때 완화되는 지구는 뭐예요? 그러면 고도지구랑 무슨 지구? 경관지구. 그래서 여기 고도지구, 경관지구만 기억하시면 돼. 지금 거의 경관 고도지구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방제지구가 시가지 내에 있는 방제랑 그 다음에 자연방제 하천변 끝에 있는 거. 그래서 시방차, 이렇게 시방차. 그리고 뭐 칠학지구는 대부분이 다 자연 칠학인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을 때만 뭐라고 그랬죠? 집단. 그래서 집단에다가 화살표 딱 해놓고 그린벨트 안. 개발제한구역 안에만 지정되는 거를 집단 칠학지구라고 하고 나중에 행위제한도 어느 법만 받아요? 개특법 받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안에만 있어서 나중에 행위제한이 개특법 받는다. 그리고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자시특인데 이게 예전에는 그 특화 요게 뭐냐면 저기 하천에 가면은 반짝반짝거리는 그 수변 주변에 있는 거고 이게 시가지 도심지이고요.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에 사는 거야. 그래서 물가 주변 하면 특화 경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정 용도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는
주거 기능이나 청소년 기능을 좀 저해하는 거,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리고 개발재능지구는 관, 산, 주, 복, 특 세분되는 거 기억해야 되고 별표 하실래 별표? 복합용도지구 나올 것 같아요. 올해 나올 것 같아. 들리세요? 들리세요? 나 이거만 보면 가슴이 뛰는데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게 방화지구는 이렇게 뛰면 얘는 이렇게 뛴다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별표 해놓으라고 이거.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만 지정하냐면 그 일반 주거랑 일반 공업이랑 계획관리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지정이 안 돼요. 그럼 일반 주거 지역에 지정이 딱 되는 순간 준주거 기능 들어가고 일반 공업에 지정이 되면 준공업 기능이 들어가요.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을 하게 되면 얘는 그 다른 거를 좀 더 할 수 있게 완화해 주는 지구라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토지 가치 상승이 되게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9개가 있는데 이 9개 제외하고 만약에 용도지구가 나왔다. 그럼 그건 법에 있는 거예요? 조례에 있는 거예요? 조례. 처음 보는 용도지구 나오면 조례에서 정한 건데 조례에서 지정할 때 막 지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지정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땅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같이 있으면 뭘로 쓰실래? 그럼 그 주거지역 지정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지역은 중복이 안 되고 나머지 다 돼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시. 지역은 안 되고 지역에다가 지구, 지역에다가 구역, 지구에다가 지구, 구역이 구역 다 되는데 뭐만은 안 돼? 지역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정이 안 된 용도지역은 규제를 센 거 적용한다, 약한 거 적용한다? 센 거. 그래서 미지정이나 미세분된 지역은 행위 제한이 강한 지역을 적용한다. 그래서 보전지역을 주로 따르는데 특징이 전부 다 건폐율 20에 용도 80 받아. 얘네가 특이한 게. 그리고 용도지구는 뭐 지역 위에다도 할 수 있고 고도지구면서 방화지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가능한데 이게 특이하게 지구는 협소제 개념이라 필요에 따라 맞는 거라 행위제한의 법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조례로 규제를 하는데 4가지만 따로 정한다 해서 4가지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법조문에는 중복된다는 말은 없지만 사례가 있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이 동시 지정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가 과대화되는 걸 좀 막으려고 만든 게 용도구역인데 아까 개시, 수도, 입이라고 그랬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나중에 계획을 따로 짜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나온 거고요. 용도구역은 4개예요? 5개예요? 5개야. 5개인데 따로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지정권자가 나와야 되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국장. 도시 거꾸로 시도지사 대장. 시가와는 이제는 시도지사죠, 하죠. 시도지사인데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만 누가? 국장. 수사는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서 해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권한자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 용도구역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용도구역 있고 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무단구역이 있는데 글씨가 안 보여. 제가 확대해놨어요. 여기서 권한자 정도는 현금패 해두시고 요거는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무단구역은 개발행위 파트라서 개발행위는 도시공관리 딴 사람한테 물어보랬죠. 그래서 특광특특 시군이 야 여기는 개발 밀도가 높은 주상공인데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뭐하니까 곤란하니까 개발 많이 하게 못하게 그래서 행위 제한을 강화시켜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킬 건데 숫자는 뭐만 건드렸어요? 용적률만. 건폐율을 줄여봤자 위로 올라가니까 용적률만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무단구역은 네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면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돈 좀 내라. 그래서 200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하는 자에게 돈을 부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얘는 개발할 땅이어야 되죠.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있거나 구역에서 해제되고 있거나 개발 나오면 숫자 몇 나온댔지? 이란 개발 뭐라고? 몇 프로? 20%. 인구 증가율이 작년에 그 지역의 전체 증가율의 20% 이상. 전년도 개발 허가 건수 신청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이면 지정 뭐라고 돼 있어요? 형원패 멋있어요.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지정해야 되고 지정되고 나면 몇 년 안에 계획 짜야 되는데 1년.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구역은 뭐 된 걸로 해제. 한번 해볼까? 자, 실효되는 규정 5개 있다고 그랬죠. 시가와 유보기간 만료되는 날에
다음날. 지구 단위 구역은 지정되고 몇 년 안에 계획? 3년. 주민이 입안 제한하는 경우에는 몇 년 안에 착수? 5년. 기반시설 우담구역은 1년. 장기 미집행은 몇 년간 안 하면? 20년.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3번 질문 가끔 가다가 시험에 나오는데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된 지역인데 기반시설 우담구역이 지정되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짜야 되는데 안 짜도 됩니다. 왜 안 짜도 돼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 꼭 짜는 게 두 가지 있거든요. 기가 뭐죠? 기반시설. 이미 짰으니까 또 짤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바꿔서 나올 거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 단위 수립된 거로 본다는 안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거로 본다가 재작년 지문이에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5페이지. 자, 두 개 비교해 놓은 건데, 뭘 비교해 놓은 거냐면, 요게 위에는 사적 개발행위 순서대로 써놓은 거고요. 밑에는 사적 개발이 아니라 무슨 개발? 공적 개발 써놓은 거야. 근데 내가 이 개발행위를 여기서 할 건데 내가 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에 배치되면 안 되니까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특광, 특특, 시장군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허가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기반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설치가 곤란하대. 곤란하면 뭘로 묶어버리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가능하다 그러면 돈 내라라 무슨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는 이제 개발행위 파트에서 나온 거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 뭐예요? 그러면 일단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요 5가지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이 개발행위가 철도, 도로 설치하는 거 무슨 시설? 기반시설은 결정이 되면 무슨 시설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하려고 했던 이방권자인 누구한테 가서? 특광, 특특, 시군한테 가서 내가 하는 게 맞는지 가서 물어봐라. 개발행위 뭐 받아라? 허가. 허가를 받는데 제가 아까 건축할 때 공장 설치할 때인데 어느 지역에 한계가 있는 게 있었어요. 물건 쌓는 거. 어느 땅에서만. 녹관자에서 몇 월 이상. 살 때는 허가 받으라고 그랬는데 농림지역은 볕단 짓단 쌓는 게 일이고 주상공을 개발하는 게 일이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개발행위자가 뭐 할 때 허가를 받는 거야? 그럼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인데 여기 녹관자 몇 월? 1월. 그 맨 위에 있는 순서 너무 길어. 제가 하나로 모아본 거예요. PPT를 안 들어가더라고. 야, 이거 준비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여기서 좋으면 어떻게 해?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것도? 코로나가 잠도 오나? 잠도 오나? 나 불안한 게 오늘, 작년에 할 때는 강의장이 부족해서 옆방에서 TV로 봤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아있잖아. 혹시라도 기침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한 명이 기침하면 순간, 이제 집중이 안 될 거 아니야. 아무도 기침 안 하고 있어서. 중간에 제가 하면 저는 아니에요. 저 목이 아파서 그런 거야.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봐가지고 보고 싶었잖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니까 내일부터 수업은 진행하겠지만 나오더라도 옆 사람한테 피 안 지게끔 꼭 마스크 하고 다니시고. 자, 천천히 할게요. 자,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거 무슨 행위라고 그래? 그 허가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그럼 외울 필요가 없이 누구한테? 특광, 특특, 시군한테. 그럼 이 사람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야, 이거 경매한 거 안 받아도 돼. 아까 천재지변하고 면적은 얼마였죠? 25. 부피무게 높이가? 외로 나가면 10배 하나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 지목 안 바뀌는데 면적은 원래 250이지만 지목 변경 수반 안 하면 얼마까지? 660. 토지 분할하는 사유가 요건데 대지 분할 면적 주미 60. 상공, 녹. 그거 미만일 때 건물 있으면 아예 분할이 안 되고 없을 때에는 여기서 이상일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미만일 때 받아라. 그 다음에 야, 내가 허가를 해줄 때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면적은 외우자고 그랬죠. 면적. 주상생자는 얼마? 1만. 공간동이 3만인데 5천 외우자고 그랬어요. 자연환경 보존녹지 5천. 그리고 2, 3, 4, 5는 이거는 당연 기준이라서 읽어두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마! 보존 가치가 커서 또는
계획을 짜고 있어서 그래서 요 5가지 중에서 원칙은 몇 년인데 3년. 단 계획 짜는 3가지는 추가로 몇 년? 2년. 심의 거치고 심의 거치지 않고도 2년 연장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을 걸 때 의협심 거치는 건데 야 너 네가 이거 하면 내가 허가해 줄게 해서 조건을 걸어서 하되 못 믿으면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게 기굴발 차합이. 기가 뭐였죠? 기반시설 굴차 발파 차량 통행 비타면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행보증 몇 프로? 20%. 이거 예치하게 했다가 뭐 받으면 돌려줄게. 준공검사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하겠다. 그리고 나서 준공검사 받으면 이제 사용해도 되는데 물건 적치하고 분할은 준공의 개념이 아니라서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거다. 그리고 이제 의협심 거칠 때 의견 청취하고 협의할 때 이거는 주민 의견이 아닙니다. 야 내가 허가해줘도 되니 네 사업에 지장 안 주는 시행자와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을 들은 후에 협의하고 나서 심의 거쳐서 15일 안에 해주되 협의 심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좀 조심할 게 하늘이 주신 선물 뭐죠? 난개발 막으려고 계획 짜놨는데 무슨 심의야 안 거쳐도 돼.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얘 동생 이름이 뭐죠? 성장관리방안.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이라면 심의 거치지 않는데 시험 문제는 나오면 100% 이거예요.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답은 지구단위 계획 아니면 성장관리방안이에요. 안 그러면 2페이지 다 외워야 돼. 못 외우니까 이 2개가 없다고 기억하시면 돼. 여기 이제 개발행위인데 순서대로 여기 써있던 거가 좀 복잡해서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고 밑으로 가시면 개발 밀도 기반시설 무단구역 중에서 2단어만 키워드 가져갈게요. 기반시설이 부족한 게 원인인데 설치 곤란하면 뭘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가능하면 뭘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어느 게 조금 더 좀 기분이 나쁘냐? 얘는 하지 마세요. 개발 많이 하지 마세요라고 건필 용적률을 강화하는 건데 얘는 내놔. 뭐 내놔? 돈 내놔잖아. 그러니까 기분 더 나쁘니까 주민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얘는 심의만인데 얘는 의심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만 거치고 심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심이에요. 돈 이거 지정되고 나면 몇 년 안에 계획 짜야 되는데. 그럼 기반시설은 무슨 계획에 넣어라? 도시공간에 반영해라. 그리고 돈 비용 부담 시킬 건데 아무나 부담 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애 아까 얼마 초과하는 면적 얼마 초과하는 개발 나오면 숫자 나온댔잖아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중축 행위 하는 애한테 부담 시킨댔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200 초과의 신중축이면 허가를 받고 나서 2개월 안에 부과할 테니 사용 승인 시까지는 납부를 하세요. 그 납부한 거 특별액에다가 주면 기반시설에만 쓸 테니 그 돈 갖다가 딴 데 못 쓰게 하겠다. 이게 만약에 잔액이 남아도 연계된 거에 쓰는 거지 환급은 하지 않습니다. 사유가 아닌 이상. 그리고 딴 데다가 돈을 냈거나 본인이 기반시설 확보를 했다면 그때는 감면해 주겠다. 여기 이제 기반시설 무단구역이 오히려 더 시험에 더 많이 나오니까 얘는 한번 읽어두고 얘는 외워야 돼요. 기반시설 무단구역 그래서 제가 박스 자세하게 해놨을걸요? 빨간 색깔로 막 이쁘게 해놨죠?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요거. 일단은 개발행위 파트에서는 이 세 파트가 제일 잘 나와서 3개.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몇 개 안 돼요. 관할 특강 특특 시군이 주상공에서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니까 야, 안 되겠다. 건폐율 용적 강화하자. 시행령에서 뭐만 건드렸다? 용적률. 최대한도 몇 프로? 50%. 그리고 얘는 절대 중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잖아. 그래서 얘는 반대 개념이에요. 밥을 먹을 거는 아까 우리 10분 연착이 돼서 10분에서 먹을 거야. 1시 10분부터. 제일 궁금한 게 점심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할게요. 요거만. 힘내.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인데 부족한데 설치는 가능하대요. 그럼 네가 돈 좀 내라. 그럼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강 특특 시군이 의심 거쳐서 지정을 딱 해요. 어느 지역을 무조건 인구 늘어나는 행위 제한이 뭐 되고 완화. 구역에서 해제. 숫자 2라는 개발 몇 프로? 20%. 그래서 개발의 허가 신청 건수나 인구 증가 20% 이상 증가되는 지역이면 무조건 지정하되 너무 작으면 안 되니 최소 면적은 10만 이상으로 소규모 개발이 연저점 하나로 묶겠다. 그리고 경계가 불분명하면 싸움 막질하니까 분명하게 해주겠다. 그럼 이제 의심 거쳐야 된댔죠. 절차가. 의심 거쳐서 지정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는 돈 내야 되는데 몇 년 안에 계획 짜야 되는데 1년.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되고, 부담금을 내는 애들은 모든 개발행위가 아니라 신축, 증축하는데 200 초과하는 신중축이에요. 그리고 허가받고 사용승인 전까지 납부하시면 되는데 안 하면 강제징수합니다. 그리고 납부 절차는 허가받고 몇 월 내 부과할게? 2개월. 언제까지 납부할 것?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근데 왜 사용승인이란 말 써요? 건축이니까. 아까 사용검사는 어디서 쓴다고 그랬죠? 주택법에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외우려는 게 아니라 주택법에서 쓰는 표현이고 건축이라고 했으니까 사용승인 썼겠지. 여기서 사용승인을 외우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말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기반에서 부담구역이고, 그러면 이제 도시군관리계에서 결정하는 절차인데 아까 했던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도시군관리계에서 용계 기도지를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이 기반인서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을 네 글자로 임원권자. 결정이 되면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도시군계 시설. 하는 사업을 도시군계 시설 사업. 하려고 한 사람이, 요 설치하려고 한 사람이 시행자가 되겠죠? 그럼 시행자가 단계별 집행계획 짜가지고 나 이제 사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CC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으면 이제 사업 들어가는 거죠. 여기 비행정청도 아까 할 수 있다면서. 그럼 얘도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용하려면 면적 얼마를 소유하고 3분의 2, 총수 얼마.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인가 받고 나서 이제 착수해서 들어가되 뭐 받았으니까. 그러면 사업 인정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그럼 바로 수용할 수 있다. 단 손실보상 협의하다가 안 됐어. 재교시청 기간이 1년이지만 얘네들은 1년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해주겠다.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시공객 사업은 기억할 게 요 밑에 맨 밑에 보시면은 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얘 이런 거 안 나와 잘. 얘가 잘 나와요. 요 시행자 보기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박스예요. 됐어요? 네. 자, 여기 시행자 보호 규정 아까 잠깐 했었죠? 별표 아까 해놓고, 지난주에 했나? 아까 했잖아, 아까. 무상 열람 가능하고, 공시송달되고, 타인투 출입 가능하고, 시행자는 분할할 수 있고, 인접지는 사용 가능한데, 뭐는 안 돼요? 그거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활 본고되면 끝난다. 예상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했던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 관련된 내용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끝내볼게요. 밥 먹어야 되니까 이제. 지금 이제 라이브 되는 것 같은데, 질문, 아까 전에 진행 안 돼서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 보니까. 열시 한다더니 안 한다고 막 써있더라고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막 했는데, 내가 뭐가 죄송한 거야? 죄송하니까 죄송하다고 했죠. 자, 볼게요.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복습만 한번 하고 갈게.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무슨 사업 해야 돼? 도시군계 시설 사업. 그럼 이제 사업하는 사람을 틀리기만 해봐. 한마디만 틀려봐, 이제. 입 열어요. 오바라고 치지 말고. 시행자가 짜는 게. 어서 여기까지 맞았어. 그 다음에 뭐 받아야 돼? 인가. 그럼 이제 사업하는 거 뭐야? 착수. 했으니까 이제 공사 끝났네? 공사? 그럼 이제 뭐 받으면 되네? 준공검사. 그럼 이제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 공사 완료, 공고. 끝. 여기까지 하면 대단한 거야. 이거 외우지도 않았는데 다 나오잖아. 예.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갈 건데, 얘도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시행자. 시행자가 무슨 계획, 얘도 똑같이 실시계획. 인가 받았으면 수용하고 환지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수용은 볼 필요가 없고 위에서 해준 거랑 똑같으니까 무슨 방식일까요? 환지 방식으로 가면 무슨 계획 짜야 돼요? 환지 계획. 그 인가가 나야 얘도 공사에 착수. 그 다음에 끝났어요. 공사 완료. 그 다음에 얘는 준공 검사. 그리고 나서 끝났어. 소유권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걸 소유권 이전 고시에요.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 환지 처분 공고라고 그래. 공고한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 확정, 청산금 확정, 환자학원 내 14일. 14일 안에 소유권에 따라 환지 등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비사업으로 갑니다. 정비사업도 사업이 세 가지라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인데 사업하는 사람 뭐라 불러요?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여기는 CC라면 안 돼. 여기는 뭐야? 틀릴 뻔했어. 이거 확 던질 뻔했어요. 무슨 계획?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으면 얘는 제자리 환지가 아니잖아요. 너 몇 평 받을래 물어봐야 되니까 뭘 받아야 돼? 분양신청. 분양신청 받고 나서 얘랑 똑같은 무슨 계획자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떨어지면 착수해서 완료되고 나면 얘는 준공검사라는 단어가
준공, 인가로 바뀌어요. 인가. 그리고 이제 소유권 가져가세요라고 소유권 이종호 씨. 그럼 무슨 날에? 다음 날에. 청산권 확정되고 소유권 확정되는데 얘 며칠 안에 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전부야. 근데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은 다 요 시점이에요. 사업시행인가 시시계인가 시시행인가인데 요때 수용 권한 줘야 되는데 요 놈은 땅값이 올라서 미리 준댔죠. 무슨 세목 고시한때? 그렇지. 얘는 토지 세부목 고시한때라 요때가 아니야.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사업 인정 간주되는 시기다. 주택법은 아까 뭐 받았을 때? 주택법 사업 계획 승인 받았을 때 국민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받았을 때 사업 인정 받은 거로 본다. 그리고 재결성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이제 전체적인 그림만 잡히면 돼. 그럼 이제 여기 뒤에 넘기시면은 6페이지 있죠. 6페이지, 5페이지 있죠. 6페이지구나. 도시개발 사업 있죠. 이제 도시개발 사업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확대해야 되잖아, 이제. 얘를 이제 확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대하면은 그게 6페이지인 거야, 이제. 그러니까 6페이지 이제 좀 이따가 점심 먹고 6페이지 확대한 거, 7페이지 정비법 확대한 거, 그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확대한 거, 그다음에 보고 집에 돌아가서 그냥 자면 돼요. 그다음에 시간 날 때 자주 보면 되는 거야. 그 한 바퀴가 제일 어려운 거고 한 바퀴 하고 나면 되게 재밌습니다. 할만해요. 자, 식사하시고 2시 15분까지 오세요. 아셨죠? 식사하고 오셔야 됩니다. 안 오면 나 외로워. 갔다 오셔야 돼.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식사만 하고 오세요.